시간여행자 존 티토는 진짜일까? 오늘의 영상은 2036년 미래에서 왔다는 존 티토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직도 그의 정확한 신변에 대하여 알 수 없으며 그간 조사에 따르면 존 티토 역시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의 명칭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놓고 사기꾼이라는 설도 있지만 그가 했던 예언들을 보면 광종이며 사이코라고 마냥 고숨치기에는 많은 예언들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것 때문에 아직도 그가 진짜 미래에서 온 시간여행자가 아니냐는 설이 떠돈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언이란 그저 재미로 봐 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00년 11월 시간여행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인터넷 포럼의 타임트래블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이 하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시간여행자이며 어떠한 임무를 맡았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36년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미래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1998년생이며 2036년의 미래에서 왔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나이를 계산해보니 그때의 나이가 38세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 2036년도에 살고 있는 38살 존 티토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975년으로 워프했으며 그 후 자신이 태어난 시대를 관광하기 위해 1998년으로 워프, 그리고 2000년으로 워프의 다른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터넷상에 남긴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 그의 이러한 시간여행에 대하여 몇 명이나 믿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4개월쯤 뒤인 2001년 3월 24일 작별을 알리는 글을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존 티토는 타임머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이 어려웠을 여러 사실들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그가 했던 예언들의 상당수를 적중시켰다는 점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예언가로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존 티토는 각종 레거시 프로그램의 디버깅 작업에 필수적인 과거에 나온 컴퓨터 IBM 5100을 입수하는 군사 임무를 위해 시간여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군사 임무라고 하였는데 그의 나이가 38세인 점을 감안하면 직업 군인이었거나 꽤 높은 장교급은 되지 않았을까 추측만 해봅니다. 그는 자신이 해당 임무에 선택된 이유는 자신의 친할아버지가 해당 기종의 개발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존 티토는 해당 기종의 정식 매뉴얼에 문서화되지 않은 고급 디버깅 기능이 있다고 말했는데 좀 더 쉽게 해석한다면 2036년 자신의 세계가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 단계까지 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핵전쟁의 여파로 전선이 파괴되고 전류사용에 있어 무척이나 난항을 겪게 되었는데 이 여파로 인터넷 회선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회선을 복구시켜야 했지만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과거의 초창기 인터넷 모뎀을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복구하려 한다는 임무였다고 합니다. 처음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매뉴얼을 기록에 남기게 되는데 이 컴퓨터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컴퓨터 안에는 컴퓨터 언어들을 번역해주는 기능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2036년에서 현재로 시간여행을 하였다는 것이 존 티토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실제 존 티토가 사라지고 실제로 IBM 5100의 ROS-인 코드로 ASL 및 BASIC에 디버깅 기능이 들어있는 것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저 놀라울 뿐이네요. 처음 존 티토를 접하고 뭐 저런 사이코가 다 있나 싶어 무시하였는데 다시금 집중해서 그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 보통 인물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자료를 찾아보니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혹여 궁금해하시거나 저보다 훨씬 지식도 풍부하시고 이해력이 높으신 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존 티토는 자신이 진짜 시간여행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임머신의 매뉴얼을 공개하였습니다. 유럽 원자핵 연구소가 2034년 타임머신의 실용화에 성공했으며 2개의 마이크로 블랙홀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상세한 이론까지 설명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2008년 후반기, 그러니까 존 티토가 2000년에 예언했던 유럽에서 원자핵 연구소인 CERN이 실제로 가동한 입자가속기 시험을 하려고 하였으나 기계 오류로 인해 시험은 행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록 그때 시험을 하지는 못하였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나 싶네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것도 유럽에서 원자핵 연구소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를 뿐더러 이곳에서 블랙홀 시험을 진짜로 한다라고 누가 감히 추측이라도 하겠습니까? 존 티토는 양자역학의 에버렛 슐러 모형, 즉 다세계의 성 모형이 옳은 모형이라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 접근에 따르면 패럴렐 월드는 가상의 개념이 아닌 실존하는 것이며 시간여행으로 인한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어차피 지금 인터넷에서 글을 쓴 이 세계는 자신이 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평행우주 세계라는 것. 그래서 자신이 무슨 예언을 하더라도
자신의 미래, 세계가 바뀌는 등의 문제는 일절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다만 자신이 통한 시간대와 장소를 하나씩 찾아가서 조금씩 거슬러서 올라가야 자신이 원래의 세계로 복귀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고 했다는데 읽고도 도통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존 티토가 예언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티토는 2001년 이후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남겼는데 이 예언에는 사설이 붙었다고 합니다. 존 티토는 자신의 예언에 있어 하나의 전제를 남겼다고 하는데 바로 이 세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이 있던 세계와 다른 여러 세계의 다차원 평행우주가 있는데 지금 자신이 찾아온 지구는 그 여러 세계 중 한 곳이기 때문에 자신이 온 세계의 역사와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많은 예언가들이 분명 미래를 엿보고 예언을 했을 터인데 지금의 지구와 동일한 미래를 엿보기도 하겠지만 다른 평행우주에 놓인 또 다른 지구의 미래를 엿보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간혹 틀린 예언들이 속출하는데 그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결국 존 티토의 예언이라고 모두 100% 맞는다는 보장은 못하겠네요. 그렇다면 그동안 존 티토가 했던 예언 중에서 적중했던 예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이유로 제2차 걸프전이 발발한다. 두 번째, 중국인이 우주에 진출한다. 이것은 이미 시연된 것이 맞네요. 우주정거장 텐궁 1호가 2011년 9월 29일에 발사가 되었고 올해는 달의 뒤편까지 가서 오성기를 깊숙하게 찔러박았다는 뉴스를 보았거든요. 세 번째, 현 교황이 죽고 새로운 교황이 즉위한다. 네 번째, 스타워즈 시리즈의 리부트를 예언했다. 다섯 번째, 2036년에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자신들의 쇼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 어디서든 인터넷 무선 접속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다른 예측도 상당한 적중률을 보이는데 그의 정체가 CRN의 연구원설이나 컴퓨터 전문가 존 릭 하버설이라는 것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으며 설령 진짜 미래인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IT 업계 관계자라는 추측이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찾아보니 위에서 언급했듯 틀린 예언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존 티토가 가짜이거나 존 티토가 살고 있다는 2036년 미래가 지금 우리의 미래가 아닌 다른 버전의 미래에서 잘못 건너온 것이라는 말이 되겠네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며 앞으로 그가 했던 예언들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방 세계의 정치적 동요를 틈타. 중동국들끼리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을 시작한다. 공격 측은 아랍국 그리고 수비 측은 이스라엘이 된다. 이 예언의 핵심은 역시 핵무기가 될 듯합니다. 지금도 중동국들끼리 싸움은 늘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핵무기가 등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존 티토의 예언대로라면 핵무기의 등장으로 커다란 전쟁이 일어나야 맞을 것입니다. 두 번째, 미국이 내전으로 혼란에 빠지자 중국이 팽창 정책을 펴기 시작해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패권주의의 흐름을 타고 전쟁을 일으켜 북한, 한국, 일본, 대만을 강제로 병합하여 대제국을 건설한다. 이 예언은 한국이 중국에 강제로 병합된다고 하니 몹시 불쾌하고 믿고 싶지 않네요. 다른 예언들을 보면 중국이 쪼개지고 한국이 중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차지하게 된다고 희망차게 예언했던데 그와는 반대의 흐름인지라 절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 이후 호주가 중국을 몰아내지만 대부분의 도시들이 파괴되고 그들의 외교 관계는 매우 폐쇄적이 된다. 또 전후 호주는 사회가 분열되어 내전 위기의 화약고 같은 상태가 된다. 네 번째, 내전 당시 한 농부가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된 것을 계기로 봉기해 반정부 세력인 시민군을 승리로 이끄는 장군이 된다. 다섯 번째, 2036년 현재 미국의 인구를 존 티토는 1억 3천만 명도 안 될 것이라고 추산한다. 여섯 번째, 유럽의 정세는 엉망이 된다. 일곱 번째, 러시아는 이제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 된다. 여덟 번째,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발칸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한다. 이 외에는 고만고만한 예언들인지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신이 살던 2036년도까지 외계인은 찾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니 존 티토가 살고 있는 미래에는 외계인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구의 미래에는 과연 외계인이 나타나줄까요? 한때 존 티토가 예언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만주회복은 그저 안타깝게도 루머였다고 합니다. 역시 이 또한 우리 지구의 미래에서는 만주 땅을 회복하게 될지 지켜봐야겠다 싶네요. 존 티토의 특정 전문 지식의 박식함이나 CRN의 실험에 대한 예지가 어느 정도 맞은 점을 미루어 CRN의 연구원 중 하나가 인터넷에서 장난을 쳤다는 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일본어 위키백과에 의하면 1975년으로 날아가서 자기 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 후 1998년으로 날아가
자신의 부모와 생후 2개월의 자신을 만나서 2년 정도 살았다고 하네요. 2017년 9월 11일에 영어권 커뮤니티에 잠깐 등장하였다는 존 티토. 과연 그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온전한 줄기의 미래가 아닌 평행우주의 또 다른 지구의 미래에서 온 시간 연결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